이 검사들이 한 자기 돈 누구한테 접대받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쓰는 것만 했지 이 나라 살림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기재위에서 쭉 해보시니까 네. 작년에 56.4조 세수 결손, 네. 올해가 뭐 30조라는데 지금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제 윤석열 정부 그 기조 자체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전 재정을 하겠다. 네. 이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최성무 장관한테 건전 재정에서 건전자 빼라. 네. 아니 작년에 2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었잖아요. 1.4%. 예, 그렇죠. 56.4조 세수 펑크. 세수 펑크 자체가 건전 재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29.6조인데 제 예상은 국세 수입이 한 35조까지 세수 펑크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달 마지막 국세 수입을 보니까 네. 작년 대비 11.7조, 한 12조 정도 덜 들어왔더라고요. 이 진도율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국세 수입을 23조를 더 잡아놨어요. 그러면 23조에다가 12조를 플러스하면 35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날 것 같다. 근데 이 세수 결손들을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메꿨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작년에 어떻게 메꿨습니까? 지방이 다 돈 안 줬잖아요. 기금 빼다가. 그러니까 18.6조는 네. 작년에 교부세 교부금에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 세수 펑크를 그 교부금이면 초중고 예산 아닙니까? 코 묻은 돈들이에요. 다 애들 그 인건비 한 70% 빼면 뭐 학교 이제 뭐 마룻바닥 고쳐주고 운동장 좀 고쳐주고 네. 교실 고쳐주고 급식 비용들 네. 네. 점심 먹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서 한 10조를 깎아버리고 지방자치단체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수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서 8조 넘게 지방에다 돈을 안 줘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법정 전출금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반 회계에서 그 이제 교통시설 특별회계라고 네, 그렇죠. 건설 이제 우리 교통 인프라들 깔아야 되는데 이게 법정 전출금이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1조 5천억을 안 줬어요. 그러면 작년에 건설 경기도 안 좋았는데 지네들 뭐 건설 경기 막 뭐 하겠다고 뭐 PF 시장 돕겠다고 막 금융시장 돕겠다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지네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하면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교통시설 특별하게. 네. 그다음에 그 도시주택기금이라고 네. 우리 서민들 임대주택 예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융자해주는 그런 돈들 1.5조 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 서민들 네. 공공 인프라 이런 예산들 안 줬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게 기금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네. 외평기금. 그렇죠. 외평기. 예. 제가 외평기금을 제일 처음에 그 기재부 장관한테 그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공자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채권을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 돈으로 또 뭐 다른 일반 회계나 들어온 돈으로 외평기금에 돈을 빌려줍니다. 네. 이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 14.4조를 그 갚아야 될 때가 아닌데 미리 갚게 해버립니다. 외평기금을 14.4조를 갚게 하고요. 공자기금에서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주고 공자기금에서 당연히 줘야 될 예산에 계획했던 5.5조를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가 20조잖아요. 한 19.9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디다 썼냐? 9.6조를 세수 결손이 나니까 일반 회계로 줘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국채 이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일반 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줘서 국고채 발행을 했으니까 네. 이자를 줘야 돼요. 그렇죠. 8.6조를 외평기금에서 갖다가 돌려막기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문제가 네.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국가부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평기금을 돌려막기 하면 우리가 국가 채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 채무하고 적자성 채무하고 그렇죠. 금융성 채무인데 그렇죠. 적자성 채무는 뭐냐면 순전히 우리가 갚아야 될 적자 그렇죠. 채무고 네. 금융성 채무는 외평채처럼 백업 자산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채가 있거나 돈이 외평채처럼 외평기금처럼 돈으로 가지고 있거나 국민주택 채권처럼 채권으로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물건으로 가지고 있거나
근데 금융성 채무를 일반 회계 세수 결손으로 넘기는 순간 네. 적자성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이제 국가 채무의 본질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손실성 채무의 비율이 60% 넘어가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채무에 예. 갈수록 그 채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정의 3대 3필라, 세계 기둥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법인세는 세율을 인하하고 그래가지고 또 장사 났으니까 줄어들고 네, 뭐 맞습니다. 중소 지금 뭐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부가세도 세수가 줄어들고 모든 게 이제 국세 수입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긴축 재정한다 그래가지고 더 경제 네. 지금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네. 그래서 참 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 경제 운영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한국은행 총재한테 네, 올해 경제 성장률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재부는 23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경제수석이었죠. 네, 그 다음에 추경호 네. 상저하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도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긴축 재정에서 재정 역할은 더더욱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기미도 안 보이고 1.4%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얼마 나올 것 같냐? 네. 제가 한국은행 총재한테 물어보니까 4, 4분기가 원래 0.5%로 계산을 했대요. 네. 그런데 0.4% 이하로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기재부는 지금 2.6%로 계산을 했거든요. 올해 네. 경제 성장률을. 네. 그런데 이 계산으로 따지면 2.0% 혹은 2.1% 되는 거예요. 간신히 우리가 지금 올해 잠재 성장률이 2.0이거든요. 잠재 성장률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내수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네. UBS 있잖아요.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 1.9%. 한번 띄워주시죠. 네. 거기까지. 내년 경제 성장률 성장률 전망치 제가 표로 하나 가져왔는데. 그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그다음에 골드만삭스하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2.2%에서 1.8%. 이거는 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예. 그다음에 노무라가 1.9에서 1.7. 그다음에 JP 모건이 1.8에서 1.7. CT는요. 12월 5일 날 추가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어요. 이전에는 1.8이었는데 1.6. 1.6으로 낮췄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한테 어저께 물어봤어요. 한국은행은 1.9로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상계엄 이후에 자영업자, 내수, 이 금융시장 불안, 자본시장 불안, 이런 경제 여건의 어려움, 이걸 감안했을 때 1.9가 달성하기 어렵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2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파도가 이제, 예. 이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금 이제 보편관세 한 10% 반영한다고 봤을 때 GDP가 얼마나 실질 GDP가 얼마나 줄어드냐고 계산을 했냐면 0.49%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으로만 1.9% 한다고 그러면 0.5% 줄어들면 1.4%예요. 네. 그 다음에 한국은행 자체 분석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1.0%까지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고요. 그 뒷장 보면 바로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1.0%까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잠재 성장률 내년이 우리가 2.0이고 미국이 2.1입니다. 네.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낮은데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제 내수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제 정책이 필요한데 금리는 환율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오늘 보니까 1,460원. 1,460원. 예, 60. 그러니까 뭐냐면 이 1,453원. 예. 오늘.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한 아. 20원 넘게 17.5. 20원이 올랐다는데. 네, 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미국도 금리를 0.25 내리긴 했지만 미국은 경제가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가 걱정을 더 하고 고용이 너무나 탄탄하니까 고용 시장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금리를
사실상 내년에 4차례 내린다고 얘기했지만 2차례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더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환율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걱정이 이 대안이 없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냐? 기업들은 현금 유보로 다 돌려놓고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투자 여력도 없습니다. 그럼 건설시장 좋냐? 지금 PF시장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재정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재정 긴축 재정 한다는 게 웃긴 소리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 저는 더 걱정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내년이 올해 국세 수입보다 한 50조 그러니까 30조 정도 더 잡았어요. 아니구나 45조 더 잡았어요. 예, 예, 45조 국세 수입을. 예. 아니 올해가 어려운데 국세 수입을 그냥 45조를 더 잡아놓고 완전히 검사식으로 운영하는 네. 국가 살림을. 그래서 45조에서 50조 그러니까 올해 세수평가까지 감안을 해서 네. 그러면 50조를 더 걷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국세 수입 50조가 더 들어오냐? 그러면 차기 정부는 이제 큰일 이 탄핵 이후에 큰일 났죠.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제가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님 좀 뵙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와 정말 우리 민주당 어깨가 무겁다. 왜냐면 항상 나라를 망가뜨려 놓으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고 IMF도 그렇죠. 다 우리가 네. 민주당이 맡아서 다 살려놓으면 금융위기 그랬죠. 또 망가뜨리고. 네. 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